합시다. 화이팅. 다소 못 쉬었다라도 힘을 냅시다. 우리가 할 파트는 분사. 아까도 살짝 정리가 됐었네. 분사의 분 뭐야? 분리된 품사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분리가 됐을까? 어디에서 분리된 거야? 어디? 동사에서. 동사에서 분리가 돼서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 형용사요. 오케이. 동사를 형용사의 쓰임으로 바꿔서 장난치는 게 바로 분사 파트입니다. 물론 또 아주 심오하게 분석 들어가면 100% 형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무시하세요. 여기서 다 끝나니까. 그럼 분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나 이디. 오케이. 동사에다가 두 가지로 쪼갤 거야. 하나는 뒤에다가 ing를 붙일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뒤에다가 ed를 붙일 겁니다. 요 ed를 붙이는 경우를 우린 또 보통 pp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겠죠? 과거 분사. 불규칙 동사표에 대한 암기는 아마도 확실하게 되어 있을 거야. 안 된 친구들은 또 말씀하시면 한 100개 정도 정리된 표 나눠드릴 테니까 빨리 외우세요. 안 외우면 수동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알겠지? 그건 암기입니다. 불규칙과 예외는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어. 암기밖에 안 돼. 알겠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ing나 ed 형태를 붙이는 걸 분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건 우린 뭐라고 해? 오케이.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정말 이상한 이름. ed는 오케이. 과거 분사라고 칭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문법 용어야. 왜? 왜요? 지금 공부하는 건 분사죠. 분사는 뭐라 그랬어? 형용사라 그랬지. 영어에서 시제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동사야. 분사는 동사인가요? 아니. 아니지. 근데 용어는 이딴 식으로 갖다 붙이잖아. 짜증나. 오케이? 네. 방법 없어요. 그냥 시제랑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갖다 붙인다 정도로만 체크. 시제가 절대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고 현재 분사는 언제 써요? 현재 분사가 등장하는 가장 능동. 대표적인 표현은 능동으로 구분이 되겠고 그럼 과거 분사는 뭐겠어? 수동. 수동.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우리 유식해져야 돼. 알아서 잘하면 능동. 당하고 시켜야만 하면 수동.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마 개념은 이해했겠지? 양심이 없는 거겠죠? 그지? 능동과 수동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걸 구조상으로 물어보면 현재 분사는 언제 많이 쓰죠?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ing로 이루어지는 진행 시제. 이럴 때 많이 쓰겠고. 그럼 과거 분사가 많이 등장하는 구조는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칭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태가 되겠죠. 또 하나 완료 시제. 그렇지. have를 이용하는 완료 시제 또한 이 분사 형태가 특히 과거 분사 형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너무 쉽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문법 구조에서 다 봐왔던 거. 그럼 또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돼. 왜 나는 기억이 안 났지? 암기가 부족했던 거. 단기, 암기, 끝.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중학교 때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던 건데 이런 거 우리 하는 거 있었죠. ing나 ed 둘 중에 하나를 주고 이게 그 뒤에 있는 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확인하면서 ing를 쓸래 ed를 쓸래 물어보는 거 있었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첫 번째, 단순하게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ed야.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study라는 동사를 주고 학생을 꾸며주고 싶대.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이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studying이야, studied야? studying이겠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진행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나는 억지로 강제로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studied가 맞겠죠. 오케이? 그냥 보편적으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서 ing 형태로 바꿀 거야. 그래야만 동사가 형용사가 되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이런 거 가장 많이 봤던 예문이 이런 거 아닐까? 나는 보았습니다. 뭐를? 재밌는 영화를 몇 편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felt 느껴졌어요. 즐거움을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미안해. 물어보겠지. 그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분사로 바꿀 거야. 그럼 이 분사가 누굴 꾸며줄 거? 명사를 꾸며주겠지. 어떤 명사를 꾸미는지 고민하면 됩니다. 나는 봤다 영화 재밌는 거. 그럼 얘는 재밌는 영화지. 그 영화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 재밌는 영화를 봤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 건 누구 때문이야? 영화 때문이겠지. 그럼 주체이자 능동은 영화잖아. 그러니까 exciting movie라고 설명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아래 거는 영화 때문에 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거지. 당한 거니까 excited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의 내용적인 접근이 가능하면 가장 좋고 그런 해석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표 하나만 암기하면 끝났었어요. 이거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납니다. 오케이. 자, 칸이 좀 많이 부게 나눠졌네요. 이렇게 되면서 분사 파트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건 수식을 받는 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상태인지 동작인지를 설명하는 누구? 분사의 이제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 excite라는 건 얘들아 무슨 뜻이야? excite. 신나다, 재밌다지. 상태야, 동작이야. 재밌다는 상태겠지. 첫 번째, 영화를 꾸며줬어. 영화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래서 사물의 상태는 ing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영화를 보고 기분이 좋았었지. 누가? 내가. 사람의 상태는 ed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사람의 동작은 내가 직접 하니까 ing. 사물의 동작은 ed.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용을 판단해서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과 수동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시대가 발달했고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잖아. 그럼 사물의 동작도 ing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예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구분이 어려우면 이걸로 푸시고 가능하면 한 번쯤 더 고민해서 능수동의 관계를 적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사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 익히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분사의 기본 개념은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분사를 이용하는 까먹을까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사 구문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 먼저. 전치사 with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with는 무슨 뜻이죠? 자, 뭐뭐와 함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같이 있는, 존재하는 뭔가를 설명하는 건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여기서는 이런 식의 용어를 써요. 부대 상황. 부대 상황.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것들,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얘기야. 다른 말로는 동시 동작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게 왜 계속 출제가 되냐 하면 첫 번째, 전치사 with가 나오니까 그 뒤에 뭐가 필요해? 전치사 뒤에는 그렇지, 명사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뭘 쓴다는 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갖다 붙이고 싶다 이거야.
근데 그냥 뭐 happy, 뭐 sad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분사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이게 with 명사 분사 구문인 거야. 그럼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중간에 낀 명사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관계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id를 쓸지 ing를 쓸지 판단해보자 이거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해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어떤 뭐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그들은 서 있어요. 이렇게 썼어. 그들은 서 있는 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며줘야 되겠지. 네. 분사 등장해야 되겠죠. 그럼 stand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서 있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설 수 있나요? 있겠지. 뭐 특별한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장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stand는 현재 분사가 돼야 돼? 과거 분사가 돼야 돼? 문제 분사. 현재 분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tanding 쓰면 그들이 서 있는 채 뭐뭐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아주 쉽죠? 근데 이게 왜 중학교 때 많이 문제가 됐냐 하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오케이 teaching 가르치고 있어. 맨날 출제가 됐던 게 이런 거지. with my arms 내 팔을 쌤이 수업하는데 이러고 있다고 쳐.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팔 꼬고 있는 거겠지. 네. 그럼 꼬는 거 교차시키는 동사가 뭐가 있어요? 크로스가 있겠지. 네. 자 명사 팔 내가 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크로스는 ing야 id야? ing. ing죠. 하지만 정답은 id란 얘기야. 왜요? 왜? 신체 부인이. 자 오케이 그게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이야. with 명사 분사 구문에서 중간에 신체 부위가 등장하면 id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냥 가장 쉬운 풀이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굳이 또 쪼개서 설명을 하면 방금처럼 쌤이 팔을 꼬았지. 네. 그럼 팔은 누가 꼬은 거야? 선생님이요. 내가 팔을 꼬은 거지. 그럼 팔은 나에 의해서 꼬여진 거지. 네. 그럼 PP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딴 걸 왜 분석하고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파트니까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거 해보자. 아까 했던 거 다시. 요 예문으로 한 번 더 장난을 칠게요. 아까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스스로 쓸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 뭐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다치면 설 수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잠깐만 질문. stand는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 현재는 stand, 과거는 stood, 과거 분사는 stood 똑같아요. stand, stood, stood야. 불규칙 동사표 안 외우면 큰일 나.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면 stood가 되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없어. 고민하면 안 돼. 왜? stand는 무슨 뜻이야? 일어서다지. 그치? 일어서다. 바닥을 일어설 거야? 아니지. 의자를 일어설 거야? 아니지. 을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면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능수동을 따질 때 PP로 갈 수 없다 그랬지.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능수동의 구분은 어쨌건 자동사로 함정을 파놓을 거니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이야. 무조건. 앞에 거 강조하고 뒤에 배우면 결론은 또 거기다 끼워 넣기. 또 배우면 끼워 넣기. 계속 그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한 상태에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갑니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구문. 문. 군사부문. 앞에 했던 거, 뭐 동명사, 부정사에서 했던 거 다 그대로 활용할 거야. 조금 시간 오버해도 괜찮죠? 아니요.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분사구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문장으로 장난칠 거야.
막 지우고 막 없애고 막 추가하고 할 거야. 그러면 장난질을 친다라는 건 이상하게 물어볼게. 두덩이가 있어. 네. 여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럼 우리는 누굴 가지고 장난쳐야 돼? 안 중요한 거. 그렇지. 안 중요한 걸로 이짓저짓 할 수 있겠지. 네. 이걸 따져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문법적으로는 우린 뭘 찾아야 된다고? 사절. 오케이. 이거를 무조건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만약에 분사구문이 여러분들이 1000문장이라면 1000개의 문장이라면 한 보통 한 950개? 한 970, 80개 이상은 다 앞문장이 부사절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장 이렇게 있으면 지워요, 지워요, ing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거는 여기에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접속사가 뒤에 있다면 우리는 뒤에 가지고 장난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 보통은 앞에 있는 문장을 장난치겠지만 1번으로는 부사절을 찾아야 돼. 왜?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니까. 이걸로 장난칠 거. 그럼 부사절은 뭘 포함하는 게 부사절이야?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놈이 부사절이야. 그러면 그 부사절을 찾아서 장난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해봤자 3개, 4개밖에 없어, 조건은. 자, 그럼 분사구문 본격적으로 첫 번째. 뭘 찾아? 오케이. 접속사.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껴요. 제껴요. 멋있게 말하면 없애기. 생략. 근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접속사는 생략이 아니라 생략 가능입니다. 안 지워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돼. 그러면 잘 안 지워. 왜? 그러면 더 어렵거든, 문제가. 지우면 오히려 쉬운데 안 지워놓고 장난치면 겁나 어려워요. 오케이? 생략 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구를 따져보죠, 우리? 주어. 주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치, 시, 무조건 생략. 이거는 지울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지워야 돼. 안 지우면 안 돼요. 안 똑같으면 무조건 살려두는 거겠고, 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네, 3이 2개죠. 집중 하나 보려고요. 자, 비웃네, 짱나게. 자, 동사는 언제? 얘도 조건이 붙지. 그 시제. 그렇지. 시제가 똑같을 시에 어떻게 하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꿉니다. 그때 이 ing를 우리는 동명사가 아닌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문장을 바꿔서 누구를 만들었어? 분사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ing로 바꿔야 돼. 분사 구문이 되려면. 자, 그러면 시제 일치시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첨가할 게 있겠죠? 그럼 시제가 안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번에 부정사 마지막에 했던 거 투부정사, 동명사, 조동사를 엮었었지. 왜? 형태가 결정되니까. 2 플러스 원형이요. 동명사는 ing요. 조동사는 원형이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무조건 똑같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형태가 뭐가 돼야 돼? ing가 돼야 되죠. 시제가 다르다고 해서 형태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지. 형태는 똑같다. 시제는 바꿔야 된다. 그럼 무조건 누가 등장? have, pp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하지만 분사 구문이니까 누가 필요해? ing가. 그래서 having pp가 되겠지. having pp가. 오케이? 알겠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정문일 경우에는 누가 등장해? not이나 never가 나오겠죠. 그럼 부정어 not이나
부정어 never가 있으면 이 위치는 어떻게 찾으면 돼? ING. 그렇지. to나 ing 안만 고르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ing를 쓰는 분사구문이니까 ing 찾아서 앞에다 not과 never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끝나겠지. 너무 간단하지 않니? 네. 그렇지. 아니야. 맞아. 자, 하나만 더 하면 이론 정리는 마무리예요. 분사 파트에 대한. 다음 거. 그럼 분사 구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ing로 시작을 하겠네? 그죠? 아, 미안. 밑에 중요한 거 하나. 이따가 이제 추가할 거 까먹기 전에 체크해놔야지. ing로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나 실제로 ing로 시작하지 않는 분사 구문도 있어. 왜? 빈. 그래. 동사를 바꿨어. 분사 구문에서. 근데 얘가 뭐가 돼? being이 돼. 또는 헤비. having been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변화된 이런 놈들까지도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ing가 아닌 다른 형태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문장의 경우는 뒤에 뭐가 따라올 거야? EB. 그렇지. 이런 자리에 pp가 따라올 거야. 이런 자리에 pp가 따라올 겁니다. 뭐 예문을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적고 예문 적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독해 같은 거 할 때 매번 써먹는 거. 앞에 명사가 있고 이거 관계사에서 또 할 건데 만약에 ing의 현재 분사, ed의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라면 중간에 반드시 누구의 생략?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문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자주 볼 수 있으니까. ing나 ed의 형태, 쉽게는 분사의 형태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면 그때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다. 오케이? 이거 처음에 품사 정리할 때 했었던 거 기억해야 돼. 네. thing, one, body, to 부정사, 관계사.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얘도. 오케이? 뒤에 위치하는 거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다 왔습니다. 예문만 깔짝깔짝 해볼게요. 됐지? 자. as 그들은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들은 were hungry. 배가 고파요. 라고 해보자. 이건 안 쓰셔도 이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밥 안 먹었다라는 하나의 문장과 배고프다는 문장이 있겠지. 둘 중에 쓸데기 없는 걸 찾아내야 돼.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부사절이라고 칭했습니다. 부사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누구를 포함한다? 접속사. 나와 있겠죠? 문장 끊어지겠지? 그죠?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접속사 as가 있으면 콤마가 나오겠지만 문장에서 얘들아 콤마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얘 지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더 분석이 어려워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장난칠 거야. 얘 어떻게 할 거야? 생략할 수 있겠죠. 내일은 똑같으니까 치우겠죠. didn't have 시제가 뭐야? 과거. 뒤에는 과거.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ing. 근데 또 거기다가 diding 있다는 거 하면 안 돼. ing는 의미를 갖는 동사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having dinner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될 것이고 부정문이었으니까 앞에다 not을 쓰면 되겠죠. 그치? 자, 한 가지만 예문 더 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빙신 구문을 쓰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할게요. as를 쓸게. 뭐를 쓸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as it had rained a lot, 비가 엄청 와서 우리들은 못 나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치? 일단 1차적으로 자 이거 마지막에 집중. 네.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제껴. 주어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지우면 큰일 나. 오케이? had rained는 시제가 뭡니까? had pp 과거 완료 쉽게는 대과거 그죠? 비가 왔었었었어 대과거 이 뒤에는 couldn't go 나갈 수 없어 시제는 과거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 그러면 여기 raining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시제가 불일치하니까 rain을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앞에다가 having rained 라는 문장으로 쭉 연결해야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쟤는 주어가 다르니까 못 지웠죠. 이래 분사 구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ing가 들어갔네? 잘 쓴 이 문장을 오히려 틀렸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엄청 높아 분사 구문은. 우리도 우리말 쓸 때 막 지우고 잘라서 쓰잖아. 필요한 말만. 그게 문법으로 갖다 붙이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정도 내용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습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